자, 영덕교과서 2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이 공부하는 게 좀 복잡한 부분이거든. 오늘 신경만 써주시면 나중에 뒤에 가면 좀 수월해집니다. 거기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에 보면은 등기의 방식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가 1번에 제목에 보면 주등기 이렇게 나오죠. 주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주등기.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죠. 부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 옆에다가 종이라고 써요. 주종입니다. 주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잘 들어요. 민법에 가면은 유인성, 무인성이라는 게 나와. 그럴 때 민법의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인성, 무인성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원인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 그럼 가장 쉽게 해볼까요? 부모가 있으면은 자식이 있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래 봅시다. 제가 주종이거든. 항상 주가 있으면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주를, 그러니까 주인이고 종이에요. 종은 주를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가 있어야 종이 있습니다. 주가 없으면 종은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가 없으면 종도 자동 없어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자식은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주는 있지만 종은 없을 수도 뭐다.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가 없어지면 종은 없어진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요 부기등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 주등기는 주자, 부기등기는 종이다, 종 아니다? 종. 그럼 여기서 이 주등기는 이랍니다. 등기를 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러면 독립적인 번호를 준다는 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를 민법을 조금 배워와야 되는데 아직 민법을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들거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답다. 있지. 전세를 줍니다. 그럼 전세금이 얼마냐?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세금이 얼마다? 10억.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이 몇 억이다? 10억.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저당권은 소유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에도 저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10억. 요걸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냐 없냐 이 말은. 얼마든지 빌릴 수 뭐다? 있다. 되죠?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전세에 예를 들어서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전세에 붙여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세가 여기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 권이다? 저당. 그러면 전세의 저당은 1억이래요. 10억에 얼마 했다? 1억.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봅시다. 1의 2입니다. 전세에 또 저당 설정할 수 있답다. 있지. 10억이잖아요. 1억 저당 잡혔잖아요. 9억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그러면 여기에 또 몇 억이다? 1억.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해봅시다. 1의 몇이다? 4. 전세에 또 뭘 했다? 저당. 여기 뭐 5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요거 보세요.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10억. 저당은 몇 개? 3개. 합쳐도 얼마다? 7억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 번호, 요 1번이 있죠. 그죠? 요런 거를 우리가 무슨 등기다? 저등기.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등기를 할 때 1, 이렇게 놓죠. 2, 이래 놓죠. 3, 이래 놓죠. 이 1, 2, 3, 4가 독립된 번호 이단이다.
이다. 그럼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주등기, 주등기. 오케이? 네. 그러면 부기등기는 요래하는 게 부기등기예요. 됐죠? 우리가 지번을 배울 때도 100번지가 있지. 맞죠? 네. 그럼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이런 지번도 있지. 그러니까 요래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래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요거를 뜻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등기 연장하기 위해 주등기 옆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그 가지 번호라는 게 요게 여러분들 주등기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했죠. 이게 가지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가지 번호. 됐죠?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요 1이 주등기라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주등기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여기서 제 글자로 다시 할게요. 잠깐만, 요를 잠깐 다시 할게요. 1 이랬죠? 1의 뭐다? 1의 뭐다? 2. 요 번호가 요 주등기입니다. 다시. 요렇게, 요게 주등기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게 1, 2, 1이 나왔죠? 요게 부기번호예요. 부기번호죠. 시작. 부기번호. 요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요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다시 합시다. 앞에 나오는 번호는 무슨 번호다? 주등기 번호. 오케이? 뒤에 나오는 번호는 무슨 번호? 부기번호. 요걸 합쳐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몇 개? 두 개. 여러 개 부기등기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아까 주는 부모죠. 자식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없다? 있지. 부기등기는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 요렇게 잠깐 와보세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있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1번의 전세죠. 전세에 부기등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3개.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간다고 치라, 경매.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지.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죠. 무조건 순서대로 배당받으면 됩니다. 이해하죠? 네. 등기는 순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뒷번호를 갖고 따져야지. 맞죠? 요거는 몇입니까? 1. 그 만약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가 7억에 낙찰이 됐다, 5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면 되지. 맞죠? 그럼 요거는 몇 번입니까? 1.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몇 번? 2번. 그럼 요 사람이 또 1억을 가지고 가지.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몇 번? 3번. 요거를 1, 2, 3이죠. 요걸 등기한 뭐란 말이고? 순서. 그럼 이제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부기등기가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 할 때는 앞번호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1, 2, 3을 한글로 말할 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한 순서. 이게 순서지, 순서. 맞지? 네. 오케이?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뭘 갖고 따진다? 시작. 등기한 순서. 저걸 한글로 고쳤기 때문에 저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2개를 할 거거든. 그냥 요래만 일단 공부합니다.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시작. 주등기. 그럼 요래 하는 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래 할 수도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할 수 뭐다? 있지. 계속 자식을 쳐가는 거예요.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질문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할아버지가 몇이다? 1. 그럼 이거는 1의 뭐다? 1. 1의 뭐다? 1. 1에 가는. 그럼 요거로 1, 2, 3, 4로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뭐다? 부기등기. 요거는 시작.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그러면 1에 또 갈 수도 뭐다? 있지.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겠어요. 요리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요리합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리하는 거는 뭐다? 부기등기.
요래하는 거는 뭐다? 보게 된 기에, 보게 된 기에. 요래하는 거는 뭐다? 보게 된 기에, 보게 된 기에.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요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냥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할 수 뭐다? 있다. 이래서 끝나는 거지. 안에 시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시험에는 무슨 등기가 시험이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주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주연이 되고 싶지. 그럼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요? 주연이 되고 싶어요? 주연. 그러니까 번호는 1, 2, 3, 4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기등기는 있잖아요.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한다. 이걸 법에다가 딱 정해놨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공부를 딱 해볼게요. 요리로 오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마다 이외. 그럼 아까 전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보조. 전세 주는 게 뭐다? 설정. 매매하는 게 뭐다? 이자. 요걸 민법을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배워도 이해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갑은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그 을이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 이걸 문자로 말하면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만 더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해볼게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이게 무슨 권의 전세입니까? 소유권의 전세. 오케이? 네.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래 되어졌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갑이 이래 됐어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에 갑이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시작. 소유권의 저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1번에 무슨 권입니까? 저당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을이 무슨 권자다? 전세입니다. 전세금이 매덕이다? 1억. 전세금이 매덕이다? 1억. 그러면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라. 설정할 수 뭐다? 있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맞죠? 이거는 시작. 전세권의 저당. 그러면 이 저당은 전세에 붙여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붙여. 전세의 저당이니까 붙여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전세가 몇 번입니까? 1.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 권? 저당. 그럼 이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보세요. 첫 번째 있고, 이건 두 번째 있지. 맞지? 네. 그러나, 비록 두 번째 있지만, 요 1과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그러니까, 비록 두 번째 있지만, 1번하고 순서는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걸 예쁘게 말하면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가는 다음에, 주등기의 순위를 같이 가는 거라, 같이.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1의 뭐다? 1.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외울 때는 이래 옵니다.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시작. 전세권의 저당. 그럼 이걸 나중에 외울 때는 뭐라 하냐 할 때, 소유권이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를 해요. 소유권이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잠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래 됐죠?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자, 보세요. 갑구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죠. 전세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갑구야 한다, 을구야 한다? 을구. 그럼 이 을구에 전세가 들어온 거지.
맞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저당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은 갑 구한다, 을 구한다? 을 구. 그럼 여기에 저당이 들어왔지. 누구한테 들어왔다? 을. 그런데 좀 전에 을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전세의 저당이죠. 저당은 갑 구합니까? 을 구합니까? 을 구해야죠. 그럼 여기서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전세권의 저당이니까 전세에다가 붙여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럼 전세가 몇 번이다? 1. 그럼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 권? 저당. 그럼 이건 이제 이해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자, 요렇게 봅시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습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소유자 갑입니다. 요래 됐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있지. 소유권 이전은 갑 구한다, 을 구한다? 갑 구. 그럼 그냥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됐죠. 그럼 두 번째 갑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권의 전세가 들어왔어요? 소유권의 전세.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전세는 갑 구한다, 을 구한다? 을 구. 그러면 1번에 을의 전세가 들어왔지. 누가 됐어요? 그러면 전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거든. 근데 요 7월 1일 날 을이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병한테 이전을 하면 병은 전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지고 가야 된다?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가지고 가니까 1의 뭐다? 1. 무슨 권 이전입니까? 전세권 이전. 오케이? 그럼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그럼 이것도 나중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 맞지? 네. 전세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다? 부기. 이게 나중에 딱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들어오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 그럼 쉽게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를 이전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전세에 저당이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소유권에 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전세에 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지. 나중에 구별할 때는 소유권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주등기. 소유권 이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부등기. 그러면 오늘 딱 알고 가면 됩니다. 통과. 됐어. 그러면 26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왼쪽에 봅니다. 왼쪽에 권리의 이전 있죠?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딱 쳤어요. 그 옆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유권에다가 줄 것이요. 2번입니다. 소유권 이외에다가 줄 것이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다? 주.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죠. 그 밑에 근데 내려옵니다. 제일 왼쪽입니다.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이죠. 설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밑에 옆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저당이죠. 소유권자만 딱 줄 것이에요.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한칸 밑에 옵니다.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이죠.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럼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제일 갑니다. 처분의 제한이죠. 처분의 제한 옆에다가 썼어요.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제가 묶어서 시작. 처분의 제한. 요래 했죠? 그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처분자니죠. 소유권만 딱 줄 것이에요. 소유권만. 소유권만. 그럼 무슨 등기다? 주등기. 한칸 밑에 소유권 이외에다가 줄 것이에요. 소유권 이외. 그래,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긴감, 민감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암기를 딱 할 때는 대충은 요거 이해되거든. 대충 이해되다. 나중에 딱 외울 때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한다. 그래 딱 나중에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통과. 됐어. 자, 그럼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263페이지를 가세요. 여기가 263페이지 가면 5번을 보세요. 중간에 등기 사항 1에 나오죠.
그래가 1번에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의 물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거기 보면 2번에 등기 대상인 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권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세요. 자, 요거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시험 문제를 안 내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여기 뒤에 가면 시험 문제를 나오거든.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여기에 보면 처음에 등기할 사항이에요. 등기할 사항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등기 대상이라. 등기 대상. 그럼 등기 대상은 정리합니다.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물건이죠. 법학 시간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은 동산과 무슨 산? 부동산. 그런데 동산은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와 뭡니까? 건물. 제가 그랬죠.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거든. 그럼 토지는 토지죠.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는 거라. 그거는 나무와 건물이라. 나무와 건물. 근데 나무는 우리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나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면 되고, 공시법 시간에 그냥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이 시험 문제일 때 토지는 시험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어요. 그건 땅이니까. 건물은 있잖아요. 이게 건물로 볼 수 있어야 등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딱 해볼까요? 아까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럼 정착물이라는 말은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안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땅하고 분리가 이게 자유롭다면 그거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컨테이너 있죠?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등기를 못 하는 거지. 맞죠? 네. 두 번째, 건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있어야 돼. 그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용필 빅쇼를 한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무대를 꾸며요. 그럼 그 무대는 조금 있다가 지나면 공연 끝나면 해체해야 해요. 해. 그런 거는 영속성이 있다 없다? 그럼 그런 거는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매는 할 수 있어야 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모델하우스는 매매 대상이 아니지. 맞죠?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해체해야 해요? 해. 그런 거는 건물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학원에 공부해러 온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공부해러 온 겁니다. 그럼 요래 놔놓고 권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조금 가져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규정한 권리의 대상은 8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3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이라죠. 등기법 제3조에 부동산의 표시와 찾았습니까? 네, 자르세요. 그래 위에다가 표제부라고 써요.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소유권 자르세요. 그게 이제 갑구지 갑구.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나오죠? 그럼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제 손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좀 전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은 등기를 해. 그 나중에 민법에 가면은 뭐 유치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동산질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특수지역권이 있다, 토지 통행권이 있다. 이런 거는 민법에서 이제 배워오는 거라. 그런 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 없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거기서 263페이지에 박스를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찾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줄을 한번 꺼보세요. 그래가 옆에다가
방 한 칸이라고 써서 방 한 칸. 부동산의 일부 이러면 방 한 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1번에 보니까 지상권, 성역지의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래 나오죠.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걸 푸는 요령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그럼 여기서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이라면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요것만 딱 구별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두 개로 분류를 한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한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푸는 요령을 이야기하는데,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이게 용익권입니다. 이게 담보권입니다. 담보권은 저당이다, 저당 아니다? 저당.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딱 하느냐면요. 용익권을 한 개로 묶고, 요게 한 개라. 나머지는 여기 다 오면 돼. 근데 나머지는 여기 다 오더라도 실제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가져와요. 하나가 소유권을 갖고 옵니다. 하나가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가 무슨 권? 용익. 나머지는 밑에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 아니면 여자라면 딱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제가 해볼게요. 나중에 시험에 가면은 부동산의 일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권리의 일부거든. 이 권리의 일부는 우리말로 말하면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지, 지분.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한다면 2분의 1에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요거만 딱 보세요. 부동산 일부죠. 그럼 이게 나중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 그때는 무조건 요거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토지의 일부도 되지만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 그럼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예요. 방 한 칸이. 맞죠? 그럼 정답입니다. 방 한 칸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없지. 방 한 칸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 X죠? 그럼 이거는 O예요. 이게 X니까 이게 O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봅시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죠. 제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용이기 때문에 항상 요래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 한 칸 임대차는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권리임은 지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자, 요리로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이 부동산을 갑하고라고 공동 소유합니다. 항상 예를 들 때는 알기 쉬운 걸 예를 들고 반대편은 모른다. 반대편은 X 대라면 되는 거예요. 갑하고라고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매매가 됩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지분을 매매가 되죠? 매매는 소유권이 이전인데,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러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에 저당권 들어올 수도 뭐다? 있다.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연대 풀 때 이래 풉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저당권이죠. 돈 못 갚았어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경매. 그러면 무슨 권이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 그 말은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소유권 이전은 똑같은 거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죠.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경매. 맞죠? 경매하면 무슨 권이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분에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분에 안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오늘 뭐만 딱 알고 가면 되느냐면 아, 공시법 시간에는 2개로 나누는구나 이래만 알고 가면 되는 거라. 몇 개로 나눈다? 2개. 지금 너무너무 쉽게 공부하고 있는데 잘 이해되죠? 2개로 나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2개 중에 이해 빠른 것만 먼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럼 이제 하나만 해봅시다.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이게 O니까 이거는 X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 한 칸은 매매는 안 되잖아요. 맞다. 맞아. 그래 공부 딱 하면 돼. 2개로 딱 나눈다는 것만 딱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올해 있잖아요. 시험에 낸 거 답 이야기해 줄까요? 문제는 없어요. 올해 시험에 문제는 없어요.
1번에 저당권, 2번에 지역권, 3번에 전세권, 4번에 임차권, 5번에 저당권. 그럼 답은 몇 번이고? 5번. 요리 기출문제 답입니다. 문제는 모르더라 하더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지.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지. 딱 그렇게 딱 풉니다. 통과.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264페이지에 이제 또 좀 까다로운 게 나왔거든. 요거를 갖다가 이제 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와서 264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1번에 등기부 이래 나오죠. 갈로 읽고 1번에 의의를 보세요. 의의 동그라미 1번에 자, 등기부를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등기 기록을 줄 거세요. 요거는 있잖아요. 요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자, 그래 보세요. 어떻게 푸느냐면 요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보세요. 제발 들어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엄격히 하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면 컴퓨터 기계가 있다 없다? 있지. 요 컴퓨터 기계가 있지. 요게 등기부예요. 그러면 요 컴퓨터 기계 속에 삼성동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 하나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개개인은 등기 기록이고 사람 전체를 말할 때는 등기부다 이 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부의 종류와 편성이 일어났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등기부에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등기부와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이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옆으로 가보면 이래죠.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서 1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됐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요게 자 요렇게 됐거든. 등기부가 있죠. 자 요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 일단 이거를 먼저 하죠. 요게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집이 있죠. 그럼 이게 건물이죠. 건물 등기부가 뭐다? 있다. 그럼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고갈이 됐고 두 번째 이 건물 등기부는 다시 보세요.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일반 건물 등기부는 일반자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건물 등기부예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반드시 집합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래 놓는 거예요.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이. 자, 요거를 이해를 할 때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101동 있잖아요. 101동.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 요게 표제부예요. 1701호 있죠. 요게 표제부, 갑구, 무성구. 자, 정합니다. 아파트는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아파트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몇 개다? 2개다.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예요. 그래가 여기에 표제부, 갑구, 무성구. 자, 그럼 요걸 해봅시다. 1동엔 표제부만 있는 거라. 갑골구는 없어요. 그러나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골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설명할 때 너무너무 쉬운 거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오더와이다. 그럼 소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입니다. 그게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봅시다. 101동을 사고 판다. 1701호를 사고 판다. 그럼 101동은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이외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다면 소유권 이외는 없어요. 오케이? 대가 이렇게 딱 돼요. 그럼 옛날에 27회 시험에 이게 답입니다. 그냥 틀린 것을 고르세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구분한 건물의 갑구, 얼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오덱스타 X. 요걸 싹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일동의 표제부와 각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면 오더와이더 O. 그러면 일동의 표제부와 각 구분한 건물의 갑구, 얼구 이라면 오덱스타 X. 표제부를 생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리로 다시 오세요. 요거는 이제 요리합니다. 전후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후 부분이지. 그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게 공용 부분이에요. 이 공용 부분은 이거 외울 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놓으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지. 그게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등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를 말해. 그건 등기를 합니다.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노인정 관리사무소 매매의 대상이단이다. 아니지. 아니니까 갑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표제부, 갑구, 얼구입니다. 표제부, 갑구, 얼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중에 갑구와 얼구, 갑구와 얼구, 갑구와 얼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갑구, 얼구 등기부 그렸죠? 거기가 양식 모양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주문이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구, 얼구는 모양이 똑같아요. 표제부는 모양이 다 틀려. 표제부는. 그럼 제가 표제부를 한 번만 해봐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래 보세요. 한 번만 제가 해볼게요. 표제부는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요렇게 해봅시다. 요래 됐거든. 그럼 여기에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예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접수입니다. 그래가 소재 지번입니다. 그래, 요렇게가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예요. 자, 요렇게 되었거든. 요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입니다.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래가 표시 번호입니다. 그 여기에 접수예요. 자, 요까지는 모양이 같이. 그 여기서 소재, 지번, 요래가, 여기는 번호가 나와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소재 지번이잖아요. 여기는 소재 지번 번호가 나와요. 그 모양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여기는 건물의 내역이 나와, 내역이 나와, 내역이. 그러면 여기는 지목 면적이잖아요. 모양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여기 이제 등기 원인 기타. 그래서 요 모양이 지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여기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결했어요. 그 모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갑구를 제가 하나 딱 그려볼까요? 갑구는 여기에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지. 그래, 아까 전에 등기 뭐가 있어요?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적 기타잖아요. 지금 모양이 이 모양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표시번호라. 여기는 순위번호라. 오케이? 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요 정도만 딱 해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등기부를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요. 만약에 낸다면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부는 공공성이 강해. 개인 내부 성격보다는 단체의 성격이 강하거든.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를 이해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좀 어려워요. 아파트 등기부가. 그리고 그거는 고리 놔놓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264페이지에 보면은, 자, 갈로 열고 3번의 일반 등기료의 구성과 내용 1호조. 표제부를 봅시다. 표제부. 그 밑에 토지 등기를 할 때 토지자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옆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기타. 요리 오세요. 지금 요거를 지금 거다 써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밑에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옆으로 읽어본다. 시작.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기타. 여기서 요거를 거다 써놓은 거예요. 됐죠? 자, 갑골구입니다. 자, 밑에 갑골구죠, 그죠? 갑골구에는, 자, 시작. 수리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걸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통과. 그러면, 자, 여기로 와보세요. 나중에 시험에는 수업을 할 때는 우리는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니까 갑구, 무성구, 우리 항상 이 갑골구를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표세부는 공부를 안 합니다. 갑골구를 갖고 공부하는 거라. 됐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가면 265페이지 가면 등기사항 증명서거든. 2번으로 내려오세요. 박스의 왼쪽에 등기 기록에다가 줄을 꺼세요. 밑에 거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죠.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제 손을 잠깐 봅니다. 지금 계속 공부를 할 때 제목만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제목만 보는 거라. 그럼 여기서 제목만 보면 답은 이거잖아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의 무슨 서류, 부속 서류. 요 제목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답은 이렇게 문제다. 두 개로 나누었다, 안 나눴다? 그럼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나눌 그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그 제목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으로 가봅시다. 등기 기록을 보세요. 자, 옆에 누구든지 줄 거세요. 누군데?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 한 칸 밑에 오세요. 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자, 옆에 줄 것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동그라미 칩니다. 열람.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위에는 누구든지지. 맞지? 밑에는 시작.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이랬지. 위에는 시작. 열람 발급이지. 밑에는 시작. 열람. 그럼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해보고 제가 그럼 해볼까요? 등기 기록은 그냥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택 아무나 등기부 열람 발급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있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뭐가 된다? 열람. 그럼 발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내볼게요.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등기 기록에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어덱스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되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 있다, 없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만 되거든.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 전부 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고깔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 이러죠. 요게 제가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요게 이제 등기 절차라. 요거를 알아야 6장이 풀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등기 절차거든. 중요한 것이거든. 그럼 제가 몇 가지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등기 절차에 계십니다. 1번에 신청주의가 원칙 이래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당사자 신청. 한 장 넘기세요. 자, 제일 위에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예외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관의 직권. 2번으로 갑니다. 법원의 명령. 이래 놓죠.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좋다. 지금 요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공부를 하시다.